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고 아기는 18개월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 어제 남편이 회사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일 친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따 퇴근하고 집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갔다 와야 하니 알고 있어라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교대 근무 중이라 집에 오니 밤 11시 30분이고요. 오자마자 당장으로 갈아입고 다녀오겠다고 늦을 테니 먼저 자라고 12시쯤 나갔어요. 저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고 12시 40분쯤 아기 방에 들어가 아기 옆에서 잤고요. 자는데 뭐가 쿵쿵 소리가 들려서 시계를 보니 5시 남편이 왔구나 싶어 나가봤는 아주 만취가 돼서는 안방 침대에 걸터앉아 와이셔츠 단추도 다 풀지 않고 옷이 안 벗겨져서 짜증이 나는지 아, 우와, 으아 이러면서 소리를 거의 5분 넘게 지르고 제가 도와준데도 손을 팍쳐가면서 결국 와이셔츠 단추가 다 떨어질 만큼 억지로 벗고 바지도 벗어서 바닥에 집어던져 그러더니 화장실에 가서는 계속 욕을 내뱉고 양치를 하고 나오더니 안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로션이며 액자며 바닥에 다 집어 던지더니 야, 이러면서 저를 불러서 안방문을 열었어요. 근데 갑자기 팍 밀치고 현관으로 가서 회사 갈 때매는 가방을 막 뒤지면서 내 담배 어딨냐? 담배 내놔. 하더니 신발장 위에 있던 아기 신발들이며 캔들이며 손으로 싹 쓸어서 바닥에 내팽개쳐가지고 캔들 파편에 제 다리가 긁혔고요. 새 담배 찾아서 주니까 갖고 나가더니 장난하냐고 물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을 해서 라이터를 찾으려는데 장례식장에 떨구고 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급한 대로 그나마 멀쩡한 캔들 찾아서 가스레인지에 불 붙이고 주니 어이없단 듯 웃더니 담배를 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술이 너무 취해서 불은 제대로 붙지도 못했는데 캔들을 또 집어던지고 복도로 바로 나가더니 다시 들어와선 씨팔거리며 담배 집어던지더니 카운트 세며 불 내놓으라고. 이 짓을 3번이나 반복했어요. 저는 결혼 생활 2년 동안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너무 충격받았고 그 상황에 내가 좀만 거슬리게 하면 저까지도 맞을 것 같아서 하라는 대로 했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담배 피고 들어오더니 또 안방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는 으아,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저는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다가 좀 잠잠해졌을 때 발에 박힌 유를 빼려고 화장실로 걸어가는데 제 발소리가 나는지 이 미끼나 꺼져라고 또 소리를 질러가지고 발수습도 못하고 아기 방에 들어와 남편이 완전히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침 6시에 자는 아기 안고 도망치듯 나왔어요. 저도 자던 상태 그대로 나와서 완전 그짓골이고요. 그나마 아기 옷은 부업을 챙겨 나와서 괜찮은데 그건 그렇고 진짜 이런 폭언이나 살림, 때려 부수는 건 처음 봐서 아직도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이제 일갈 시간인데 아직 자고 있는 것 같고요. 집은 일부러 치우지도 않고 제 핏방울 뚝뚝 떨어져 있는 것도 안 닦고 나왔어요. 당분간 집 들어갈 생각 없고요. 연락이 오면 뭐라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직접 겪으니 아무것도 안 떠무네요. 가끔 친구들 만나면 만취돼서 와도 바로 뻗던 사람이 술 마시고 자기 기준에서 제가 화나게 하면 화내고 잠만 잤었거든요. 성격이 멋 같아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쩔쩔매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왜 결혼 전에 남편이 술 마시러 나가면 계속 문제랑 전화로 걱정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점점 본 모습이 나오는 건지 진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나눠주세요. 댓글 1. 이거는 초장에 잡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님 빨리 도망쳐야 해요. 집 개판된 사진 다 찍고 진단서도 끊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셔서 상담받고 변호사가 하란 대로 하세요. 이거 고쳐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애 생각해서라도 애 때문이라도 꼭 이혼하셔야 해요. 처음에는 술만 먹으면 폭력적이지. 시간 지나면 술 없이도 폭력적으로 변해요. 나중엔 폭력의 강도가 이거보다 약해지면 이제 폭력 없어졌다고 님 스스로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요. 댓글이 아마 쓰니는 처음이라 싹싹 빌면 애기도 있고 하니 한 번은 봐주자라는 생각을 하며 용서하겠지만 저거 절대 안 고쳐질 고질병이야. 차라리 수시로 져주려 하면 선택이나 빠를 텐데 저런 유형이 또 나름 절제는 하고 평소에는 매우 이성적이라 충분히 반성한다고 착각하기가 쉬워. 장담하지만 연례 행사가 될 거고 앞으로 난동이나 폭력의 수준이 어제 경험한 것보다 더 심해질 거고 결국은 손찌검까지 할 게 뻔해.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촬영할 생각조차 못했겠지만 동영상으로 찍어서야 했어. 우선은 당사자를 비롯해 양가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제대로 망신을 줘야 했고 또 다른 이유는 훗날 선택을 위해 증거로도 남겨놨어야 하거든. 일단 현 시점에서는 친정 식구 아무라도 대동해 그 흔적들을 찍어놔야 하고 병원 가서 진단서는 받아놔야 해. 물론 이 한 번의 일로 삼자가 이혼 후는 할 일은 아니지만 한 번이고 쓰니에게는 처음이었다는 이유로 적당히 넘어가선 절대 안 된다. 댓글 3. 1. 난장판 집을 찍는다. 진단서 끊어놓는다. 2. 친정집에 알린다. 3. 당분간 친정집에 피신해 있는다. 4. 기다리다 못해 남편이 연락 올 것이다. 5. 나 무섭다. 폭력적이어도 너무 심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6. 이혼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준비는 일단 하고 계세요. 7. 남편에게 또 연락 온다. 그러면 친정 아버지를 바꾸어 준다. 대화를 한다. 이때 이혼으로 몰고 가야 함. 8. 이혼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면 시대가 3자 대면을 해야 함. 9. 위와 같은 사실을 차분하고 리얼하게 말해야 함. 10. 결론 난대로 하시면 됨. 댓글 저희 아빠가 이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같이 살았는데 처음에는 술 마시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술 깨서는 미안하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고 저희 엄마도 저 때문에 참았는데 또 반복. 다신 안 그러기는 개뿔. 나중에는 폭력까지 가서 술만 마시면 엄마를 복날에 개 패듯이 팼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새벽에 뛰어가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어요. 엄마 맞아서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빌고 저 팔아서 애 있으니 용서해달라 다신 안 하겠다란 말에 또 속고 나중에는 칼로 엄마 찔렀어요. 허벅지에 칼 맞고 엄마 응급차에 실려간 것도 봤네요. 진짜 저는 지금 3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저거 절대 못 고칩니다. 저거 고쳐지는 순간이 일생에 한 번 오는데 늙어서 힘 떨어짐 또는 자녀 성인 돼서 아버지를 제압 가능할 때 이때뿐이에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줘라? 다 소용없습니다. 처음에만 자기도 충격받아서 며칠 잠잠하지 나중에 다시 저럽니다. 진짜예요. 개쥐를 떨어도 자기를 제어할 어떤 장치가 없잖아요. 결혼 2년차, 애 18개월이면 젊으시네요. 아직 남편 힘 팔팔하고 20년은 정정할 텐데 도망가세요. 답 없습니다. 댓글 6. 저는 술 먹으면 개 되는 아빠를 보면서 큰 여자입니다. 눈팅만 하다가 로그인까지 해서 댓글 남기는데 님도 님이지만 자식 생각해서 꼭 이혼하셔야 해요. 애 때문에 참고 산다. 그걸 보며 자란 자식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살게 되고 트라우마가 생겨요. 남들 앞에선 순하지만 술만 먹은 밤새 집안 살림. 부수고 욕하고 때리고 다음 날은
기억 안 난다, 잘못했다, 다신 안 한다 이럽니다. 어린 나이였던 저와 제 동생들은 아빠 퇴근하는 시간만 되면 불안해지고 아빠 술 먹었단 소리만 들으면 긴장 상태로 잠도 못 잤어요. 차라리 아빠 없이 사는 게 낫지. 그런 아빠는 님 인생과 자식 인생까지 망치는 거예요. 증거 사진 찍으시고 뒤돌아볼 것도 없이 양가에 다 말씀하시고 이혼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려요. 댓글 7. 같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제 남편 얘기 같아서 제 경험감을 알려드립니다. 친정이고 시댁이고 달려도 가보고 알려보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혼내시기도 하고 그래도 아기 아빠란 낙인과 스님과 아기 두 사람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도와주시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압이 없는 애로 자신들이 만들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책임을 다질 수 없으니 아마 혼내는 거 말고는 도리가 없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또 남편이 폭력성 나오죠. 술 먹고 그런 건 핑계고요. 맨정신에도 충분히 지랄할 가능성 100%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쳤을 때 물건 던진 거 다 찍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스니님은 다음 날이라도 가세요. 경찰서에 이혼할 마음 가지시고 고소하러 가세요. 검사로 넘겨도 될 거냐고 경찰이 물을 거예요. 하겠다 하세요. 그리고 나면 남편 스스로 회사 다니는 것도 문제되기에 저 자세로 싹싹 빕니다. 전 이때 용서해주는 조건으로 친권 포기 각서와 이혼 시 양육비 150을 주는 자필서를 받아놓았습니다.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제출용으로 법원에 아기 데리고 가셔서 제 남편 용서해달라고 탄원서 제출하시면 초범이라 용서해 주실 겁니다. 판사에게 남편은 혼도 나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아기를 남편에게 뺏길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평생 안 고쳐질 겁니다. 원래 그런 폭력성인 남자예요. 다만 내 앞에서 드러낼지 말지는 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전 그때 받은 친권 포기각서와 고소함으로써 전과 기록을 유기로 지금도 애아빠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폭력성은 점점 심해져서 물건 때려 부수고 제게도 손찌검을 했죠. 물건 던지면 전 그보다 더 큰 물건 던졌고 손으로 기싸대기 때리길래 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찼어요. 그 이후로 다신 절 안 건드립니다. 이혼 서류 다 작성해서 건네주면서 넌 이미 전과가 있기에 애도 못 데려간다가 변호사와 이미 상담했고 친권 포기각서도 있다. 너가 그때 적은 양육비 150 주면 된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은 이혼 시 양육비 보통 50만 원 밖에 안 좀 많아도 100이거든요. 네가 주는 양육비에 내가 밖에 나가면 100만 원도 못 벌 것 같냐? 충분히 나 혼자 키울 수 있다. 이제는 애가 너 같은 나쁜 놈이 될까봐 너랑 헤어져야겠다. 라고 했더니 3일을 싹싹 빌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 남편은 제게는 다신 폭력적이지 않아요. 애도 잘 보고 퇴근 후 꼭 애기랑 놀아주고 청소도 분담하며 잘하는 가정적인 남편이 됐습니다. 모르죠. 언젠가 또 나올지. 하지만 전 불안하지 않아요.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언젠간 닥칠 미래에 취업도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기도 올해까지만 제가 더 육아하고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갔을 때 일 할 거거든요. 개 같은 남편은 가르치세요. 이혼은 내가 불리하지 않을 때 하는 게 이혼입니다. 아이가 몇 개월이라도 어릴 때 지옥 같은 전쟁 다 끝내시길 바라며